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뭐 시장 얘기 할 게 많습니다. 뭐 1부부터 함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지금 또 기상하신 분들은 또 네. 시장 보시고 왜 이렇게 나왔지 하실 거예요, 분명히. CPI는 네. 그 유사남 씨 얘기도 좀 들으셨을 테고 맞아요. 저희가 또 1부에서 했고 또 2부의 후반부에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좀 이렇게 분석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접어놓고 그 우리 국내 시장 얘기, 네. 특히 우리 기관들 요즘 좀 짜증 나잖아요. 그 뭐 결정적인 대목마다 팔고 그래서 기관들의 요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모셔봅니다.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은 시간이 좀 이제 혼자서 나오셨고 한 네. 25분 있으니까 저는 어저께 그 국내 시장 CPI 발표나기 전에 네. 뭐라 그럴까 좀 짜증이 난다 그럴까 그냥 시장이 너무 비실비실 빠지니까 짜증 나는데 딱 보니까 기관 혼자 팔고 있더라고요. 기관들은 왜 도대체 매일 팝니까? 네. 화가 많이 나시네요.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요즘에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게 기본적으로 뭐 가령 이제 리테일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입을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또 기관에 이제 자금을 위탁해 주시는 또 다른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이나 이런 네. 데에서도 사실 요즘에 주식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좀 전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주 제한적인 것이죠, 요즘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서 그냥 거의 뭐 여기서 빼서 저기 맞고 이런 네. 정도에 불과하다 보니까 사실 크게 좀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첫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매매 동향을 보실 때에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네. 파생 상품하고 엮여 있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이나 이런 쪽하고 또 엮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이 진짜로 기관 투자자 쪽에서 실제로 매수 매도를 한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 저희가 발라내서 봐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좀 이제 저희가 그래서 기대하는 바는 언제쯤 이게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것일 텐데요. 제가 봐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쪽인데요. 네. 사모펀드들 중에서 상장사하고 비상장사를 같이 투자한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 경우에 요즘에 상장보다도 비상장 쪽이 훨씬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는 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급한데 환매가 나오게 되면 환매 대응을 상장 주식을 팔아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쪽에서의 상황이 좀 괜찮아지려면 일단은 뭐 환경 이런 분들이 좀 지금 위기 의식을 많이 느끼시는데 나아져서 비상장 쪽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첫째 들고요. 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기금성 자금들인데요. 네. 원래 같으면은 지금 정도에서는 뭐 매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어떠냐면 이런 것들은 자산 배분 전략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을 나눠서 사두는데 보통 이렇게 위기가 오게 되면 채권은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안전자산이니까 네.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서 비중이 깨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비중이 올라간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서 그렇게 이제 개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의 위기는 아주 독특하게도 금리도 오르고 네, 그래서 둘다 빠지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는 비중 자체가 꽤 많은 곳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은 일이 발생을 못 하고 있는. 그래도 주식이 네네. 채권보다는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안 그- 그런가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채권 쪽에서 좀 전략들도 쓰신 것 같아요. 네. 약간 액티브하게 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뭐 몇 군데에서 들은 얘기로는 처음에 장단기 금리차 이제 미국 기준으로요. 네. 역전에 들어갔을 때 이건 좀 과하다. 네. 곧 해소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이만큼 금리차 역전이 심각해질 줄은 몰랐던 데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좀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영국 사례도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투자 쪽에서 좀 터지거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곳은 네. 이거 플러스 해외 투자를 하는 곳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에서 생각보다 환해지를 좀 적게 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해외 증시도 많이 빠지기는 채권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원화로 환산을 해서 보니까는
심지어 채권은 플러스가 나 있고 뭐 그런 상황이란 거죠. 한번 자료를 예, 보여드리면요. 한번 봐주시죠. 예. 지금 요 자료인데요. 올해 들어와가지고서 지난 2월에만 해도 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식도 마이너스 7%,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둘 다 마이너스 뭐 6, 7%. 네. 채권도 국내외 전부 다 마이너스 1.6에서 뭐 2% 이랬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점점 뭐 움직임은 사실 비슷했으나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가버렸었죠. 네. 네. 그래서 7월에 보시면 네.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15%, 근데 해외 주식은 마이너스 7%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국민연금이 좀 나스닥의 주요 종목들을 포트에 크게 가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의아스러울 수 있는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다음 보시면 국내 채권 마이너스 3.45%인데 해외 채권은 플러스 2.17%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2022년도에 목표했던 비중이 국내 주식은 16.3%인데 연초에 보시면 이게 넘어갔었습니다. 16.8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가 지금은 15% 초반까지 내려와 있고 그 뒤에 생각을 해보시면 원화는 더 약세로 갔거든요. 네. 이때가 1,300원입니다. 7월에. 맞아요. 그래서 이보다도 더 약세 가서 아마 이 비중은 더 깨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렇다라면은 보통은 이 자산 배분 전략은 기계적으로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중을. 그래서 이 비중을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는 좀 연금에서 맞춰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8월부터 합니다. 8월, 9월, 10월에 별로 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네, 그동안 맞습니다. 바뀌진 않았죠. 예. 네네. 사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환이 워낙 급변동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그게 반락해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또 비중이 맞춰지게 돼버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했을 수도 있다. 네네네. 그런 면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1% 차이면 금액을 얼마 되나요? 네, 메뉴에 보시면 이제 기금자산 기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1%니까는 9조, 이게 916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1%면 9조입니다. 구조명 큰 거죠? 엄청나게 크죠. 지금 네. 하루 거래 대금이 뭐 12조 이렇게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네.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럼 안 사고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국민연금 쪽에서는 너무 상황이 급변을 사실은 해버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손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좀 지금 들긴 샀다가 확 합니다. 더 빠질까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갑자기 반등을 해버리게 되면 또 비중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럴 수도 팔면 있는 되는 거죠. 거 아닌가? 이제 그러면 또 버는 거 아니에요? 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펀드 매니저보다는 그냥 그 프랍 트레이딩을 많이 하긴 했지만 네네. 펀드들은 이런 때 사면 오르면은 비율 다시 맞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제가 참 잘 모르는 아이러니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이럴 때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럴 때 좀 자금이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요즘에 보시면은 자금 움직임이 뭐 펀드는 지난달에 10몇 조 나갔다 그러고 네. 예금에는 뭐 또 30조가 들어왔다 그러고 네. 이런 식으로 자금이 움직이게 되면 일단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 자금 당연히 빠지겠죠. 그렇게 하기 쉬우면 누가 기관 투자가 못합니까? 아닌가요? 확실히 짜증이 좀 나시죠. 아니, 확실히 왜냐면 말투에 펀드 매니저들이 묻어납니다. 자금 당연히 빠지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자기 펀드의 그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네. 그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네. 무슨 좋은 일이 있을런지 참 궁금하네요, 진짜. 사실 그런 쏠림 이건 저는 이제 네. 전형적인 쏠림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게임이라고 그러니까요.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계속해서 뭐 이제 증권사에서 매달 이렇게 그 펀드 매니저들 서베이 글로벌 하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예, 거기도 예. 보시면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현금 비중이 왜 높을까라고 하면 섣불리 지금 자기가 뭐 여기가 바닥일 것 같아라고 한 사람들이 판판이 틀려오다 보니까 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혹시 좀 바보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그게 이달 들어서는 극단으로 좀 치닫고 있다는 생각도 든 것이 가령 국내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난번 만기 이후 어제가 이제 만기일이었잖아요 옵션 네네. 그 한 달 사이에 풋옵션을 1,000억 이상 사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콜옵션은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그래서 기관이요, 개인이요? 개인 투자자 개인이, 예, 예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좀 배팅을 세게 하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그 일만이 아닌 것이 미국에서도 기관 투자자 기준으로 풋옵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어저께 그 얘기 뉴욕 주식 얘기 네. 나올 때 네네. 10빌리언 샀대거든요.
10 빌리언 샀는데 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게 델타가 아니고 그 옵션 그 프리미엄이면 네, 그거 네.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사실. 네, 그 역사상 가장 큰 지금 와. 푼 매매가 네. 요번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들 똑같은 생각으로 안 좋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어제는 수급이 제일 크게 작동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미국은 반대를 우리 정 합니다. 대표님이 그 아시아 펀드 대상을 수상하신 맞아요. 펀드 매니저 네네. 맞으시죠? 근데 이 펀드 매니저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펀드 매니저 분들이 네. 예, 예. 그 목표가 펀드 매니저 100명 있는데 나는 바보면 안 되겠다. 나는 51등, 49등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가요? 나는 어떻게든지 1등을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좀 공격적으로. 그게 좀 개별주 장세가 이게 되면 아시아 펀드 네네. 대상 수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개별주 장세가 되면 네. 아웃퍼폼을 좀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좀 하락장이 오거나 네. 그런 장이 되면 일단은 이 잘못하면 잠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여기서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도 네, 저희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0 그냥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그 또한 성향에 따라 좀 다르지만. 예, 예. 네. 아, 근데 잘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기관 투자가가 어려울 예, 때, 뭐 시장이 많이 움직일 때, 기관 투자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내려갈 때 덜 내려가게 해주고, 좀 많이 방어를, 올라갈 때 네.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많이 내려갈 때 더 내려가게 하고, 오를 때 뭐 이렇게 하면, 뭐 기관 투자가의 의미가 뭔지, 내가 투자 안 하고 네. 기관 투자한테 돈 맡기는 이유가 뭔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야속한. 예, 느낌이 이런 식으로 들 가면 수 기관 있죠. 투자가에 대한 그 기관에 들어가는 펀드 금액이 제가 진짜 험악하게 얘기하면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 네, 네, 잘하는 네. 게 없잖아요. 개인도 두 가지 예를 들면 단순한 생각인데 내가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할까? 기관한테 맡길까? 근데 기관이 이렇게 많으면 안 들면 저기에 맡기느니 내가 하겠다. 이러면 기관의 그 위치가 점점 나빠질 것인데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들 국내에서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네, 아무래도 증한 펀드가 설정이 되면 네, 그 부분이 좀 수급에서는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되면은 그 국내 기관 쪽으로 다 뿌려져서 아마 기관 순매수로 이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안정 펀드 말고 주식 관련된 예, 증권 증권 펀드. 안정. 예, 예. 그럼 뭐 원래 코로나 터졌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거니까 네. 최대로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10조 7,600억 정도 이후에 1차적으로는 아마 나오게 된다면 뭐 1조 수준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아마 증시 레벨을 보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2,000선이 깨지는 거는 좀 싫어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그 사이에 집행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또 그때 코로나 때처럼 증한 펀드의 설정은 또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증한 펀드는 어저께도 그런 얘기 좀 하신 네네. 것 같은데 주로 누가 내나요? 주식 관련된 증한 펀드는? 네, 주식 따로 내고 채권 따로 내나요? 네, 네, 그건 별개로 되어 있고요. 주식은 주로 누가 내나요? 돈은? 주식은 지금 그 우리나라 이제 금융 공공기관들에서 일부 내고요. 그 다음에 5대 금융지주 플러스 뭐 각 우리 이제 사기업들, 증권사들 이런 데에서 20개 넘는 기관에서 네. 이제 십시일반으로 내게 됩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일단은 여기에서 헤드 역할을 하고요. 한 뭐 40여 개 되는 운용사에다가 자금을 뿌리게 됩니다. 금액이 1조다 10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면도 좀 있겠네요. 증한 펀드 받아서 맞습니다. 주식 샀는데 예. 자기는 팔고 있고 이런 걸 하기 좀 어렵다고 봐지나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게 그건? 어떤 면에서는 공포를 가장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네. 더 떨어지지 않아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올라갈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음. 것만큼 주식에서는 강력한 말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증한펀드 경우에 과거에도 왜 힘을 냈을까라고 하면 네. 특정 레벨들을 계속 설정하고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떨어지지 않게 계속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네. 해버리니까는 그러면은 뭐 떨어질 일이 없으면 오르는 것밖에 남지 않는 거 아니냐, 시간의 문제이지. 네.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과거에 증한 펀드들이 실제로 집행이 되고 나면 거의 이제 좀 성과를 냈던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90년대 초중반에 처음에 증한 펀드가 나오고 더 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기간 자체를 연장을 해버립니다. 원래 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전해지는 거죠. 아, 그냥 오를 때까지 계속
이거 무슨 요즘으로 치면 QE가 계속 연장됐었던 최근에 네. 그런 상황처럼 좀 느껴지도록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질문인데 우리가 기관하면 연기금 제일 많이 생각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기관에는 뭐가 들어가 네. 있을까요? 네, 뭐 기관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일단 많이 늘어난 게 ETF 관련된 게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룰대로 그냥 하시는 네. 거니까 뭐 그렇고 그리고서는 뭐 국내에서 공모펀드 우리가 얘기를 하죠. 소위 액티브 펀드들 네.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좋지 않은 사태가 터지기 전만 해도 굉장히 성장하던 네. 사모펀드. 사모펀드, 헤지펀드. 네. 예, 맞습니다. 예, 뭐 롱숏이나 여러 가지 네. 전략을 쓰는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성 자금들이 좀 네. 국민연금 비롯해서 뭐 교직원공제나 네.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리고는 추가적으로는 보험사라든지 이런 좀 중장기성 자금들 그렇게로 나뉘고요. 추가적으로는 수급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사실 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으셨어요. 그래가지고서 내가 직접 확인 가능하고 좀 그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레버 카운트를 많이 최근 반등장에 하셨거든요. 네. 근데 레버 카운트는 엄밀히 말하면은 개인 수급으로 잡힙니다. 기관 아, 수급으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개인분들의 각각 계좌에서 주문을 내는 게 되다 보니까 이게 개인의 순매수 순매도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랩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은 펀드 매니저가 하시지만 네, 한 네. 개씩 보니까 개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개인 구자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매매로 찍혀서 사실 이건 기관이 낸다고 봐야 되는데 네. 좀 발라내기가 어려운 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CFD를 많이 하세요. CFD? 예, 그 차익 결제라고 해서 그거 많이 줄지 않았나요? 계속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해외에선 최근에 그때 빌황 사태가 터지면서 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 레버리지 확 줄었잖아요. 레버리지는 많이 줄였습니다. 네, 400에서 네. 예, 줄이기는 했지만은 이거가 사실은 이제 세제 혜택이나 해외 쪽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매도 전략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상당히 매력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것은 구조 자체를 우리나라의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고는 이 상품을 해외랑 같이 이제 구조를 만들어서 했고 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네, 네. 해외랑 맺었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외국인 수급으로 잡힙니다 이게 CFD 자체가 외국인 수입으로 잡혀요?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예, 잡힙니다. 예, 예. 아주 일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직접 하는 데들 빼고는 외인 수급으로 잡히다 보니 그 뭐 소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급을 보시면은 너무 많이 지금은 섞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CFD는 지금 그 펀드 매니저 자체를 외국사가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 회사에서 우리 예. 국내 증권사에서 하면 해외 쪽에 뭐 C사나 이런 데랑 해가지고서 수합 형태로 하거나.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에코티 링크 노트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황이네요. 비슷하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매매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많이 보실 거예요. 개별 종목 보시다 네. 보면 갑자기 뭐 어떤 회사가 5% 신고했어요. 네. 외국인이 샀나 봐요. 예. 국내 이제 개인 그렇군요. 네, 큰 개미가 CFD로 예, 한 그러면 결국은 크게 보면 네. 개인 돈이 들어간 기관이 있고 이제 기금성 자금과 보험사 이렇게 있는데 그 두 기관에 되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금성 기관과 보험사 합친 사람하고 나머지하고 그 후자 그 말씀하신 전자 쪽이 훨씬 큽니다. 보험이나 기금이나 이런 쪽이 점점 커지고 꽤 있고요. 크죠. 그러니까 뭐 예, 예, 예. 예. 그 다음에 액티브나 저도 이제 액티브 펀드를 했었지만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예. 아마 또 액티브 ETF한테 자리를 더 많이 내주게 되겠죠 앞으로. 네. 그리고 사모 쪽은 워낙 안 좋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소위 말해서 지금 펀드 설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수탁사 그러면 선정도 저희가 어렵고요. 진짜 진정하게 저 기관이라고 좀 얘기하면 기금성 자금, 뭐 연기금을, 연금, 그 다음에 네. 보험사로 봐야 되겠네요. 지금은 네, 예. 거기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러니까요.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분들 역할 얘기하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네. 그 다른 예. 펀드들 얘기가 좀 들어오는 거지만 그 저는 예, 분명하게 네. 말씀드리면 그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예, 사실 네. 그래서 그분들도 다들 이 벤치마크라는 게 소위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딱 정해진 숫자로서가 아니라 예. 보통 여기도 트렌드가 있는데 네. 제일 이끌어 가시는 쪽은 국민연금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제일 좋은 게 이 결정을 왜 이렇게 내렸습니까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는 말만큼 그러니까 소위 아웃소싱 매니저 네. 분들 쪽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여기가 네. 북극성 같이 따라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허. 네. 아마 국민연금에서 움직이면
뒤따라서 움직이실 곳들도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때 보험사 얘기 잠깐 해보면 네. 우리 저 영국에서 보험사들이 그 LDI 하느라고 그렇죠. 난리가 났지만 예, 예.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길잖아요. 네네. 그 자산이 짧고 네. 그래서 영국에서 문제가 된 거는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 부채를 해지하겠다고 네. 뭐 디리버티브를 한 거에 네. 이제 문제가 돼서 마진이 생겼다 뭐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네네. 그러면 국내로 와서 돌아와 보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디리버티브는 많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 장단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는 그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소위 뉴머니 일드라고 하죠. 새롭게 넣는 거는 일드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 네. 기존 거는 가치가 엄청 하락을 좋아지죠. 예. 근데 그 채권이 가치가 하락을 해버리니까요. 금리가 올라가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그동안 보험사들이 투자 쪽에서 이익을 낸 부분이 계속 금리가 내려가니까 뉴머니 일드는 안 좋아지는데 기존 것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는 그걸 차익 실현해 가지고서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정말 약간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 근데 돼버렸어요. 제 말씀은 그 예, 부채 시가 평가 아직 안 하나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금 여기 영국이랑 예, 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적으로 저는 영국의 LDI 사태 같은 게 글로벌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가 그렇게까지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네. 부채 시가 평가를 하니까 네. 이 시가라는 건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매칭시키기 위해 정말로 다양한 그래서 부채 드리븐 전략을 쓴 네.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IFRS 새로운 제도, 회계제도 네. 보험사에 도입한다 계속 말만 나왔는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요? 원래는 내년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태가 터져서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는 게 중국이랑 일본, 한국, 미국이 아직 이 제도를 도입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때는 DB형으로 한 데들은 LDI 전략을 쓴 데들이 꽤 있는데 그게 아니고서 전체적으로 할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우리 보험사들이 항상 이자율이 내려가서 자기들 죽겠다고 난리를 쳤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몇 년 동안 뭐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자를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살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다시 또 나는 이래도 죽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네. 이게 뭔 소린지. 네. 그게 어쨌든 이게 올라가면 속도가 만약에 느리게 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빠른 경우에는 채권 쪽에서 수익 실현을 할 게 좀 없어지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여기도 본인들이 투자 여력을 위험 자산 많이 늘리려면 네. RBC의 개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네.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RBC가 많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또 더더욱이나 이게 또 위험 자산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여력이 제한적으로 변해버리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게 좀 뭐 오른다 그 자체도 있지만 이게 네. 완만히 올랐다면 괜찮았을 것이 너무 급하게 오르면은 네. 좀 사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너무 공격적으로 여쭤보니까 네. 우리 대표님께서 오히려 더 얌전하게 답하시네요.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그 강하게 얘기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 모두가 투자자지만 일부 투자자분들은 수급적으로 좀 정말 네. 표현하신 것처럼 좀 짜증나는 예, 상황이 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예. 물어봐 주신 거고요. 지금 네. 상황에 대해서도 네. 냉철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들어볼게요. 유튜브 86번가 정광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